115페이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설명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숫자로 주어진 경우, 문자로 주어진 경우 큰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숫자로 주어진 경우는 단순한 경우, 복잡한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단순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근 또는 해가 이렇게 주어진 거고, 복잡한 경우는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단순한 경우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복잡한 경우는 이거를 전개한 a의 x의 제곱 전개한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이퀄 제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둘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근이 단순한 경우는 1, 2는 이거를 이용해서 a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퀄 제로. 근이 복잡한 거는 두 개를 더해요. 그럼 2죠. 그리고 마이너스 있잖아요. x 마이너스 2x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잠깐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문자로 이용하는 경우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자는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다. 그래서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라는 이 식에서 근이 알파 베타의 경우는 요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를 전개한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그러면 이 부분이 b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c는 요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c는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알파 베타는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c 알파 베타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근계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합은요. 이거분의 이거예요. 다만 마이너스 붙이고 두 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다. 두 근의 차 이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꼭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밑에 것도 2차 함수 토탈 솔루션 때문에 다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4번 꼭 주의하셔야 돼요. 네, 4번은 어떤 얘기냐면요. 2차 방정식에서 이 개수가 ABC가 유리수예요. 그러면 한 근이 무리수가 나오면요. 다른 항은 켤레 무리수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BC가 실수인 경우에요. 실수인 경우는 한 근은 1 플러스 2i가 나오면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나온다. 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유리수일 때 켤레 나오고 실수일 때 이렇게 나오고. 근데 AB가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나오면요. 이 켤레 관계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3, B가 루트 3이다. 그러면 근이 하나가 루트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켤레 루트가 되는 건 아니다. 즉 여기가 1 플러스 2 루트 3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수도 나올 수 있어요. ABC가 무리수가 있으면 한 근은 유리수, 한 근은 무리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무리수가 혹시 짝을 지어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유리수일 때만 무리수가 짝을 나오고 실수일 때만 허근이 짝을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필기해 두십시오. 잠깐 한번 멈추고. 됐죠? 자, 그러면 117페이지 개념 익히기 제가 잠깐 가이드를 할 테니까 잠깐 필기를 해두세요. 요거 문자로 나왔네요. 근계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문자로 나왔네요. 근계.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 숫자로 나왔네요. 단순하네요. 개수가 1이죠. 1에 x-4, x-6은 제로. 이렇게 두 개는 푸시면 되고 숫자 나오는데 복잡하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두 개를 더해서 집어넣고 두 개를 곱해서 집어넣죠. 단순하네요. 개수가 3이네요. 3에 x 플러스 7, x 플러스 2는 이걸 제로. 자,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네요.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는 경우랑 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는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2번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를 구하면 x는 뭐예요? x는 뭐예요? 뿔마 3i죠. 이 문제를 실수 범위에서 구하라고 하면 해가 없다. 왜냐면 허근이 나왔으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1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자로 나왔네요. 근과 계수 관계로 푸시면 되고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필수 예제 10번 볼게요. 자, 이거는 두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근이 숫자로 나왔으니 이렇게 하고요. 요거랑 계수 비교하시면 되죠. 계수 비교 하시면 A, B를 구할 수 있고 A, B를 구하시면 되고요. 자, 두근이 문자로 나왔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 관계 써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B가 나와요. 됐죠? 요것도 이거 헷갈리면 요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A 플러스 B 이렇게 하고요. 알파 프라임 곱하기 베타 프라임은 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요걸 환원을 해요.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A고 요거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고 요것도 요거 환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게 2가 되죠. 그래서 요거 똑같이 넣어서 똑같이 넣고 얘도 똑같이 넣어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생각하고 근과 계수 관계 쓴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이 필수 예제 10번도 문자로 줘줬으니 근과 계수 관계를 푼다. 잠깐만 제가 내려서 간단히만 설명을 할게요. 자, 두근의 비가 2대 3이에요. 그러면 2알파, 3알파로 넣는다. 그래서 근계를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꿔서 K-1.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K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뭐예요? 여기 5알파는 K-1에서 알파는 5분의 K 여기에 대입을 해서 K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두근의 차가 2라고 그러면 하나는 알파, 알파 플러스 2라고 놓고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이렇게 정리하고 얘도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알파, 알파 플러스 2인데 9분의 K-1인데 요거를 정리한 게 요 2 날리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9분의 K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변수로 통일을 하고 싶어서 요 알파 있죠, 알파. 알파를 9분의 K-1로 대입해서 계산한 방법도 있고 9분의 K 대신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구하기 위해서 알파를 통일하거나 K를 통일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제는 K로 통일하기가 더 쉬워서 K로 통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얘를 근계를 써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알파를 대입을 하면 9분의 K-1이 되고 여기다 9분의 K-1, 9분의 K-1 해서 K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보다는 9분의 K가 있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9분의 K랑 마이너스 9분의 5로 분리한 다음에 그 9분의 K 대신 알파 플러스 1로 넣어서 계산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 다 괜찮은데 두 번째 후자가 더 편리할 수 있다.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를 구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대입해서 K를 구해내야 되는 거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계산 실수를 이게 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 솔루션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어느 하나 비등비등해요. 세모도 아니에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필수 예제 121번. 자, 보시면
요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고요. 한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문자로 주어졌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쓴다. 헷갈리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생각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그리고 이거를 프라임을 없애서 이렇게 환원을 해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고 근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계수가 2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전개해서 두 개를 더한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두 개를 곱한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1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필수예제 14번이 중요하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라서 꼭 아셔야 됩니다. 또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 근의 합이 6이다. 2차 방정식이 변형됐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요건 좀 설명이 조금 부적합해서 세모고요. 자, 요거의 근이라고 하니 f 알파는 0, f 베타는 0.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의 근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 하니 알파 프라임 대입하니까 요식, 베타 프라임 대입한 요식. 근데 요거랑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5알파 마이너스 7, 베타는 5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7 해서 알파는 이거 어떻게 알파 플러스 7을 5분의 1 나눈 거고 베타 프라임은 베타 플러스 7을 5분의 1 나눈 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다. 두 개를 더한 거를 계산하라고 하니 두 개를 더하면 5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되니 답이 뭐가 돼요? 4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들어졌네요. 됐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5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5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근이 주어졌네요. 근이 복잡하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전개한 식에다 대입한다고 했죠? 하나가 3 플러스 루트 2고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하나가 3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2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그럼 3이죠? 3 더하면 뭐야? 6이죠? 그래서 마6. 그리고 두 개를 곱해요. 9 마이너스 2, 7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요거랑 계수 비교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숫자로 줘주는데 근계를 썼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또 다른 한 근은 1-2i다. 켤레 관계라는 거죠. 똑같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게 나왔죠. 요거랑 계수 비교해서 AB를 구한다. 됐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